2분인데요. 이건 마무리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여기 이제 중독, 영어의 그 중독이 어딕션인가요? 여기는 라틴어만 적혀 있는데 아딕투스라고. 어딕투스. 제가 어원 공부할 때 이제 가끔 막 이것저것 쓰는데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자면은 이제 투스는 툴, 도구고, 이건 근데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중독이라는 것을 어원으로 가보니까 그거 같은 건데,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그런 어떤 그 서양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도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중독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도구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도구에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중독이 될 수 있고 사장이 직원에게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자기의 그 이제 우리 창발이다. 그러면 창발은 유토피아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방해가 된다. 그럼 그 도구를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독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딕투스라는 것을 이제 중세 쪽으로 라틴어 쪽으로 어원을 이동을 해보면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도구에 중독된 상태, 이 망치가 아니라 이 도끼가 필요한데 계속 망치만 들고 있는 상태, 이제 저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보고, 그것이 어원적으로는 그 어떤 도구에 매달린 상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영어의 고대어를 추적을 해보면. 그게 항상 저는 이제 저의 해석을 노트에다 적어놓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이제 그 어딕투스는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상태를 중독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자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이제 너무 레버리지 투자를 연끌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금융 노예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떠오르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개월 할부 100분의 1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뭐 매달 돈 안 내도 제가 독촉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게 채무가 되지 않도록. 채무는 되지 않게 하면서 부자는 되게 해주는 방식이 제 100개월 할부 계약이라는 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만큼 세상에 큰 부자들의 돈을 끌어다가 계약만 한 사람에게도 제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100분의 1만 내도 100배를 낸 것처럼 해드리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저랑 같이 일했던 그 문춘호 변리사, 지금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의 매제인데, 문춘호 변리사가 이제 제가 3년간 그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문춘호 변리사를 도와줬죠. 제가 그 발명가의 두뇌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토피아도 사실 발명을 해내는 건데, 그래서 문춘호 변리사가 깜짝 놀랐죠. 저의 그 발명가적인 기질을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고래들 TV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제품을 딱 보면은 이제 발명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누가. 그러면은 이것을 회피 설계에서 이 동일한 기능을 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게 보이고, 그냥 딱 보여요. 그래서 그 회피 설계를 막아주고, 여러 가지 회피 설계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회피 설계를 추가 특허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총 8가지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추가 등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춘호 변리사는 매출이 올라가죠. 왜냐면 특허를 하나 낼 거를 4개를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발명가가 가지고 온 특허, 그다음에 3개의 회피 설계,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한 회피 설계를 제가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춘호 변리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인상 깊어서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보니까 2013년경에 쓴 것 같네요. 문춘호 변리사가 일할 때니까. 누군가는 어떤 문제가 불편하다. 그냥 불편하다. 근데 누군가는 그 불편한 문제를 불평을 한다. 그러니까 불편한 상태. 근데 불편한 걸 불평하는 상태. 이게 2단계죠. 근데 이제 3단계가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문춘호 변리사가 원본은 아니겠죠. 이제 변리사로서 특허를 공부하다가 발명은 어떻게 나오는가, 발명품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막 섞인 거지. 그러니까 3가지예요.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네. 발명품이나 비즈니스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도 메모해놨잖아요. 1단계 불편, 2단계 불평, 3단계 불굴. 불굴의 단계로 넘어가야만이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죠. 굴해버리면 안 돼요. 이 불편함에 자기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불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굴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명언이 여기 한 명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이 메모 아주 나중에 이 메모 사인해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오늘 2021년으로 불편과 불평의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불굴의 상태로 넘어가. 너무 제가 옛날에 요약한 거지만 멋있네. 자, 이 노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모가 있어요. 제가 창조화력발전소를 특허 낸 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2013년에 했는데, 그 상표 등록비가 총 60만 원이 들었는데 60만 원을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꼭 상표 등록을 하고 싶어. 나중에 내가 꼭 쓰고 싶은 거야. 창조화력발전소를.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던 김장태라는 이제 후배가, 마을 동네 후배가 있었는데 키가 아주 크고, 그 친구한테 내가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상조화력발전소라는 거를 상표 등록을 할 건데 내가 돈이 없다. 30만 원만 좀 도와다오. 그러고 보니까 화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상표 등록을 할 때 아직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상표 등록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상표 등록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30만 원이 없는 거야, 수중에. 그래서 이 화가의 인문학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창조화력발전소는 김장태한테 30만 원을 빌리고 내가 30만 원을 내서 문춘호 변리사가 약 60만 원으로 상표 등록을 해준 거고, 화가의 인문학은 너무 내가 이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화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가 상표 등록을 하고 싶었느냐? 대표 화가가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목수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이걸 등록했는데, 화가의 인문학을 고리들이 쓰게 된다면 인문학을 논하는 대표적인 화가가 될 거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얼른 책도 여러 권 그 당시에 막 원고도 쓰고 있었고,
전 바로 막 1년 만에 이걸 출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화가의 인문학을 이제 등록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상표 등록할 돈이 없어서 이걸 누구한테 빌렸는지 알아요? 일랑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그때 이제 그 스승의 날 모임 때 또는 크리스마스 그 양호의 창립 기념일 때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거 또 한 권 안 끝나겠네 이거 했는데 제가 화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선생님하고 나와 저와 계속 나눴던 대화들, 그 스승과 제자의 대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고 꼭 쓰고 싶다. 근데 이거를 너무 좋은 제목인데 상표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50%는 내가 될 테니 30만 원만 빌려다오. 제가 일랑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30만 원만. 그랬더니 선생님이 사모님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죠. 지갑의 통제권이 사모님한테 있구나.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 영훈이가 좋은 뜻으로 뜻을 갖고 있는데 동기부여 좀 해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름으로 저한테 30만 원이 계좌이체가 됐어. 지금 갚아야 되는데 사모님 이거 까먹었을 텐데 저한테 30만 원 보낸 거. 그래서 일랑쌤 사모님 그 성함으로 제가 3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제 돈을 또 합쳐서 화가의 인문학이라는 걸 상표 등록을 한 겁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이 문춘을 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네. 제가 일랑 선생님한테 돈을 빌린 제자라는 아마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 돈 좀 빌려주세요 사람 아무도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아주 참 재밌는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또 포기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이제 또 이제 12분 넘어갔는데 아주 재밌는 추억이 생각나. 참 김장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창조화력발전소의 그 로고를 등록을 하려고 이제 그 이중슬릿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양자물리학 평행우주론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화력발전소 이중슬릿 로고를 그거는 이제 이미지를 상표 등록을 하는 건데 하려고 했더니 특허청에서 거절이 나온 거예요. 왜 거절이 나왔냐면은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이미 두 사람의 이름이 등록돼 있잖아. 저하고 김장태가.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내가 창조화력발전소 로고를 등록을 하면 김장태의 권위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문춘호 변리사가 김장태가 창조화력발전소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인감만 떼주면 된대. 그러면 로고가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태한테 옛날에 30만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 그걸 좀 포기를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상표 등록을 이미지 등록을 할 수 있다. 로고를. 그랬더니 김장태가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좋은 뜻으로 그 상표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 내가 그냥 문춘호 변리사한테 전화해서 포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김장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제가 한 3,4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좀 맡기려고 그래요. 꼭 비즈니스를 맡겨야 돼요. 난 너무 그냥 흔쾌히 그 상표의 권리를 포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문춘호한테 전화할 테니 전화번호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끝나기 전에 꼭 하나 제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해야지 끝나는데 제가 미래